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어, 미디움 입장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 2번까지 했고, 세 번째 최영규 박사님과의 관계 및 마스터키 의혹에 대해 운영사 미디움의 의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최영규 박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미디움은 KOK 프로젝트 참여 시 KOK가 진정한 메인넷으로 탈바꿈하려면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운영사가 운영사가 일단은 재단이 생각해야 되고 재단이 걱정을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내 역할을 재단 위에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움은 KOK 커뮤니티 파워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말은 곧 KOK의 커뮤니티적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KOK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프론티어들이 보인 KOK는 다단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견고한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신 프론티어 분들은 기사와 블로그, 각종 카페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움은 KOK의 커뮤니티 파워를 부정하는 외부의 요소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숨지 않고 정면으로 싸우고 있는 게 미디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언론사에 답변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또 이렇게 이러한 그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KOK 대신 누가 싸워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디움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뻔뻔스러운 말들을 쓰고 있어요. 반박과 말싸움이 아닌 메인넷 기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KOK를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미디움이. 뭔데? 미디움이 도대체 뭔데? 운영사인데, 재단도 아닌데, 꼴값 드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를 위한 첫 번째 기록부가 바로 K-스테디움의 탄생입니다. 미디움은 메인넷을 통해 KOK 파운데이션의 KOK를 메인넷으로 전부 이전시켜 보상 구조에 얽매여서 비난받는 KOK를 유저 중심의 서비스로 체질 개선해 K-스테디움이라는 리브랜딩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5년 후에 이 메인넷을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2년 22년 5월, 4월경부터라고 봤을 때, 4월 22일 이후라고 봤을 때, 어, 2019년 9월 17일이 베타 버전으로 개국의 플레이가 최초로 론칭이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해서 22년 2월, 더군다나 2022년 2월이 최고점을 갱신을 했고, 그때부터 하락 추세고, 그 한 두어 달 기간 동안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또 많은 그 스테이킹을 하셨죠. 그게 전부 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플랫폼 가격 조정 또는 거래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리고 KOK 파운데이션의 KOK를 메인넷으로 전부 이전시키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OK 그 플랫폼에 있던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마이닝 풀에 있던 거를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전부 다 시킬 수 있다라고 얘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였어요? KOK가 코인으로 존재를 하지를 않고 KOK가 K스타로 K스테디움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바꿔버렸죠. 수합을 시켜줘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KOK 자체를 말살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여기 다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총 몇 페이지냐?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10페이지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은 뭐 두리뭉실하게 뭐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뭐 내용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우리 KOK는 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뭐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한 메인넷 설계는 미디움의 전략 기획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미디움의 전략 기획실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실제로 메인넷이 개발이 됐을 때, 개발 의뢰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 이 그 계약의 주체 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개발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중에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인넷 설계 자체를 미디움의 전략 기획실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거는 개발사한테 우리의 메인넷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 재단 측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든지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거는 나중에 이 6번 항 정도 가가지고 그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전부터 그 내포가 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의도로 갈 건지가 그리고 이 그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가격을 엄청
떨어지게 놔두어 버리면은 자산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K스테디움의 이념을 담은 백서 또한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고 최영규 박사님은 검토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냐? KOK 플레이 앱에 있는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이에요. K스테디움은 이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K스테디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KOK 파운데이션, 이게 KOK 파운데이션은 KOK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 스테디움 PT를 싱가포르에 최근 설립하였습니다. 주어가 KOK 재단이 K 스테디움 PT라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나중에 다른 내용과 좀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법인이 방금 보셨던 거는 PPT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거는 이 K 스테디움 PT라는 메인넷의 법인이 KOK 파운데이션에서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 속에 또 다르게 이제 바뀌어 갑니다. 보상의 구조를 마이닝에서 무료 리플로 전환하는 것 또한 미디움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상의 구조를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죠. 이미 발행을 해놓은 거를 발행해 놓은 그 KOK 토큰을 그 보상으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보상의 구조를 마이닝 채굴해서 무료 리프럴로 무료 리프럴이라고 하는 거는 무료로 소개를 하고 소개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근데 무료 리퍼럴로 전환하는 것 또한 미디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실행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얘들이 다 한 거예요. 최영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도 지금 토마스 프레이와 똑같이 바지 이사장이에요. 이와 같은 큰 계획 아래 최영규 박사님을 2021년 5월부터 22년 5월 이사장 취임 전까지 메인넷 개발사인 미디움의 CA로 모셨습니다. 개발사라고 또 안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운영사라고 했다가 개발사라고 했다가 제휴사라고 했다가 이 글 내에서만 해도 벌써 표현이 계속 달라요. 이와 같은 큰 계획 아래에서 최영규 전 이사장을 요 기간 동안에 미디움의 CA로 모셨다라고 하는데 이름만 CA예요. 최영규 이사장 이야기로는 상근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그런 그 CA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딱그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은 이 사람이, 최영규라는 사람이 이 메인넷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메인넷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탭 영입을 제안하셔서 외부 인사들이 미디움과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외부 인사가 누구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바이저들, 그
몇 명의 그 미국 어, 이 어드바이저들이 저거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프레이고 다만 박사님의 지인인 어드바이저들이 겉으로는 KOK의 비전을 말하며 계약금으로 받은 KOK를 하락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최영규 CA님께 말씀드리고 어드바이저들과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계약금을 이 어드바이저들이 계약금을 KOK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 삼자 주음을 했는 최영규 그러니까 재단과 운영사 김판종과 SO들 SO 임시협의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김판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어드바이저들은 미디움과 계약을 했다고 해요. 미디움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KOK를 받았다는 거죠. 미디움은 운영사고, 그 다음에 개발사고, 그 다음에 제휴사라고 했지, KOK 재단과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어드바이저들한테 KOK로 계약금을 주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이 어드바이저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 KOK 재단하고 한 거예요. KOK 재단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KOK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하는 이야기가 어드바이저들과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받았던 계약금으로 받았던 KOK를 하락장에 또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었다. 계약 해지를 KOK 재단과 했다 그러면 KOK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나서서 계약 해지 계약 해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었느냐? 김판종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드바이저들과의 계약 해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드바이저들은 주식회사 미디움과 했지. 그런데 KOK 백스에 보면 어드바이저들은 전부 다 KOK 재단하고 한 것처럼 KOK 그 백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우롱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약 해지를 진행했던 작자를 그대로 어, 어드바이저들로 승계를 시켜놨는 상태고 또 하나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어드바이저 중에 한 사람을 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내세워 놓은 거예요. 최영규 이사장 다음으로. 배꼽 잡고 웃어도 시원찮을 이런 어린애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놔 놓고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들이 써놔놓고도 이게 전부 다 지들 발목을 잡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인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움은 여기 적어놨죠. 미디움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K 스테디움 법인이 뭐냐? K 스테디움 PT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지요.
KOK 파운데이션은 K스트림 PT 그 프라이빗 리미티드를 싱가포르에 최근 설립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날짜냐? 22년 5월 16일이에요. K스트림 PT가 2022년 4월 13일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아까는 K 스테디움은 했잖아요. K 스테디움은 K스테디움 PT를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였다라고 했죠. 근데 미디움은 싱가포르 소재의 K스테디움 법인을 설립했다. 똑같은 말에 주어만 바뀐 거예요. 누가 썼느냐? 미디움에서 쓴 거예요. 이 글 자체가. 그러면 이 글 자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이 글이 나왔을까? 김판종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 지랄 떠는 것들도 정말 웃기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적당한 시기에 맞추어 KOK는 메인넷 시대를 선언하려 했고,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최영규 박사님이 거론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도 최영규 이사장이 이 날짜 기준으로 이때는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에요. 재단 이사장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까고 있는 상태예요. 최영규 박사님을 최영규 이사장이 이런 내용을 재단 이사장으로서 어, 그 공지사항을 이런 내용을 내도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인 최영규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최영규 이 사람은 이런 공지사항을 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라고 직접 들었으니까 최영규 박사님을 미디움의 CA에서 3대 이사장에 취임하도록 하시도록 재단에 강력히 주장한 것 또한 김판종 본인이며 이걸 자체를 김판종이가 쓴 거네. 그냥 뭐, 이, 처음부터 뭐, 미디움의 김판종 의장입니다라고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김판종 본인이며, 오노 월렛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KOK 파운데이션에 요청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오너 월렛을 가지고 있는 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보관할 수 있던 오너 월렛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KOK 파운데이션에 요청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KOK 파운데이션의 재단 이사장이 이 사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글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면은 이 내용들이 정말 또 배꼽 잡을 이야기 또 나와요. 이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에 따라 미디움이 밟은 과정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저희 실책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너 월렛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오너 월렛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단 이사장이. 그리고 이런 말에서 실책이라는 게 이게 운영사, 꼴랑 운영사의 대표 이사 정도가 이런 글을 깨어나놓고 이런 내용들을 지가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책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 웃기는 정말 이 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치는 이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짓거리고 있으니까. 소각과 자산 이전에 따른 자산 탈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으로부터 운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25개와 소위 마스터키의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25개, 25개가 아니고 35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마스터키와 오너 월렛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터키와 오너 월렛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홀드 월렛에 있는 오너 월렛의 프라이빗 키가 마스터 키예요. 그리고 월렛 하나, 어드레스 하나,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어드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소, 소위 말하는 계좌죠. 계좌번호. 거기에 뭔가가 자산이 들어 있거나 자산이 들어 있는 것을 받거나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그 계좌. 그리고 오너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KOK 50억 개,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되어 들어오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어드레스가 한계가 있고 그거를 어, 송금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진 개인 키, 프라이빗 키가 항상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너 월렛의 프라이빗 키가 마스터 키라는 거지요. 미디움이 보관 중이었던 것은 마스터 키가 아닌 오너 월렛입니다. 근데 25키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너 월렛의 보관 방법에 따른 이견이 중도에 생겼습니다. 오너 월렛의 보관 방법에 따른 이견이 중도에 생겼습니다. 미디움은 우선 보관의 목적으로 25개를 전달했고, 주어가 미디움이 그 보관 목적으로 25개를 전달했는데 누구한테 있느냐? 최영기 이사장한테 한 거예요. 재단으로. 운영사가 재단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개발사가 국민은행에 자산을 개발사가 가지고 있다가 국민은행이라는 은행에다가 그냥 이 지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자산을 은행 그 계약에 있어가지고 갑한테 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예요. 이런 것 자체가 이후 오너 원래 인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분명 소각용인 25개 물량이 4개의 지갑으로 분리되었고 그중 일부가 시장에 나온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최 박사님께 다급하게 이유를 여쭤보니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된 사무총장에게 5억개를 건넸으며 재단을 운영하는 정권을 위임했다 하셨습니다. 이 중 5억개 중 수백만 개는 어드바이저 비용, 또한 100만 개는 사무총장 인센티브, 더해 최 박사님의 운영비로 추가적으로 100만 개를 거래소에 매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9,300만 개, 한 700만 개 정도가 나갔겠네요. 나머지 물량은 안전하게 직접 보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5개는 절대 매도되어서는 안 되는 소각 물량이며
그래서 미신고 물량입니다. 이 말이 그 전량 소각 그 공지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25 전량 소각의 소각 공지에 나와 있던 수량으로 이거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는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미신고 물량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드바이저들한테 이런 비용을 준 게 어드바이저들한테 이 오너 월렛을 받고 했는데 오너 월렛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아까 보면은 누구하고 이 계약을 이 어드바이저들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 하나는 미디움하고 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재단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그 비용이 또 나가야 되는 걸 줬어야 돼요. 그거를 얘들이 하지 않은 거고, 심지어는 KOK 재단의 법인세 자체를 그 쉐이셀 공화국에 한 1000불 미만인 것도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운영사가. 그러니까 미국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길거리 홈레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세라든가 그거를 하루라도 밀어버리면 바로 집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로 걔들은 소송을 걸어요. 근데 이 한국에 살던 이런 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최영규가 이렇게 돈을 네, 25억개를 받자마자 미지급됐던 것들을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총장한테 100만 개 인센티브를 줬다. 이거는 사실 이게 이 사람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의 100만 개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7달러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700만 달러예요. 700만 달러면은 약, 어, 90억 정도가 되나요? 참 웃기는 짓들을 이것들이 계속 하고 자빠졌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최영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를 완전히 물로 본 거죠. 병신으로 본 거예요. KOK가 거래소에 상장될 때 규정에 따라 유통 물량 및 예정 물량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KOK는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50억 개가 발행된 상태로 그중 15억 개만이 유통 물량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그 주소까지도 함께 신고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유통 물량 외 거래 물량은 미신고 유통 물량으로 판단하고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미신고 물량에 대해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큰은 거래소에서 가차없이 상장 폐지됩니다. 최근 위믹스의 상장 폐지 사태로 거래소가 미신고 유통 물량이 있는 토큰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움의 KOK 파운데이션과 제휴를 체결할 때 또 제휴라는 표현을 해요. KOK 재단과 직접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지요. 요청한 사항 중 재단의 보유 물량 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도대체? 이 회사가 도대체 뭐길래 재단의 보유 물량 매도 금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미디움과 미디움 자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정도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KOK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까지도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에 매출이 제로, 2020년도에 3,840만 원, 21년도에 기사 내용에 보면은 자본 잠식으로 있다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때가 KOK예요. KOK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 당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살아났느냐가 저는 결단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비트 이더 USDT 외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KOK도 마찬가지로 이네들이 한 개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데 어떠한 매출이 생겼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오로지 KOK 플러스 KOK 외에도 비트이더 USDT KOK를 한 개도 내다 팔지 않고 했다라고 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얘들은 어떠한 매출도 올릴 수 없고 이미 없어졌어야 될 회사예요. 그거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들은 지금 존재할 정도의 회사가 아니다는 거죠. 재단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소에 신고 없이 보유한 케어케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재단의 보유 KOK 매도는 신뢰의 문제이며 나아가 상장 폐지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이 말은 맞아요. 운영사인 미디움이 오너 월렛을 보관한 것은 미디움이 재단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미디움이 재단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딱 이야기를 했죠. 운영사인 미디움이 오너 월렛을 보관했다. 팩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이 회사는 개발사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자산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비유를 계속 들은 이유가 개발사에게 이 은행이든 또는 어떠한 회사가 있으면 자산까지 오너 월렛이라는 걸 말 그대로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사한테 준다고요? 개발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핑계를 댔느냐? 이미 이전에 수차례 있었던 해킹 및 보안 사고의 방지를 위해 락과 언락 기능이 있는 오너 월렛을 미디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에요. 22년 이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5억 개는 22년 한 10월, 11월 뭐 10월 말 11월 초 정도 그 사이에 넘겨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 개가 남아 있고 15억 개 중에서 이 보상을 주는 그 다음에 비트이더 USDT 스테이킹 지갑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미디움. 미디움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미 이전에 수차례 있었던 해킹 및 보안 사고의 방지를 위해 락과 은락기 등이 있는 오너 월렛을 미디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것입니다. 해킹과 보안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취약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능력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 시스템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여타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자체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 결과적으로는 개발 자체가 개판으로 됐다는 이야기겠죠. 미디움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안을 위해서 또 유사시에 발빠른 대처를 위해 누구 한 사람이 오너 월렛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제3기관에 보관하고 그 보관 기간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너 월렛을 이렇게 핫 월렛으로 가지고 있으면 병신이지요. 홀드 월렛으로 통신이 꽂았을 때만 통신이 되고 그렇게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되는 기술을 가지고서 이런 거를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나 지금 재단은 오너 월렛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당연히 오너 월렛을 이전을 요구를 하기 전에 이거를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시에 운영사의 일부분을 오픈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떠한 수량만큼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만 보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얘들이 가지고 있느냐. 동시에 KOK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던 최영규 박사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오너 월렛에 관련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다음날 박사님께서 합의를 깨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인성, 성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음성, 그, 음성으로만 나오는 유튜브 내용 보여드렸지요. 먼 대학교 나온 새끼가, 뭐, 양아치 같은 새끼가 족도 모르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그거 참조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내용 자체만 봐도 정말 뭐 인성, 이런 그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들어요. 락 은락 기능을 가진 오너 월렛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시장에 논란을 정복시키며 오너 월렛이 아닌 마스키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며 어, 오너 월렛이 재단 소유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프론티어 분들이 미디움이 보관 중인 오너 월렛에 재단이 보유한 각종 암호화폐 자산이 들어있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각종 암호화폐, 뭐예요? 비트이더 USDT, 스테이킹 지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너 월렛과 스테이킹 지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요것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입 아프지만은 제가 엄청나게 보여드렸고 슬라이드 쇼로 계속 설명했던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원래 지랄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KOK예요.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너 월렛이 오지 않아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 누가? 재단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개인 이메일 유출로 미디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계십니다. 이 회사 정말 이게 뭔데? 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에 들어갔던 회사잖아요. MDM이라는 것도 얘들이 발행을 했던 거고 메인넷에서 이들이 하고 있던 그 MDM 프로젝트 그게 결국에는 K 스테디움인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이사장님과 함께한 우리 직원뿐 아니라 재단 관계자들도 이사장님의 현재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단 관계자들, 직원들,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라고 한 거는 미디움 직원을 이야기할 건데, 미디움 직원하고 우리가 어떤 개발사의 직원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재단 관계자라고 하면은 재단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최 이사장이 있었을 때의 재단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 포함해서 3명이에요.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미디움 직원이었던 사람이 여기에 재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미디움으로 다시 돌아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이 사람 그 저기 글로벌 어,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때에 현재 가치로 수천억에 달하는 재단 소유 KOK가 시장에 매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너월렛의 인계가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천억 2022년 12월 그때의 가격이 수천억 원이 될라 그러면은 0.1달러 0.1달러면은 25개, 2억 5천, 0.1달러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볼까요? 2020년,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자, 오늘은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단 보유 자산에 관한 입장.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스테이킹 했다는 이야기지 투자한 거 아니에요. 써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KOK 생태계에 써도 모두를 위해서 이 MM을 하도 가격 방어를 하는데 쓰거나 이런 데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트, 이더, USDT도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딱 일단 언급을 했고 KOK 생태계에 참여하신 프론티어 분들 중 일부가 재단이 가진 자산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그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전 세계 어디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다음에 뭐
저는 무죄를 거의 확신을 하는 사기, 거기, 어, 그게 전부 다 지금 얘들이 지금 생각을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안타까운 사실은 법률이 판단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작 개혁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요 비트 이더 이거를 언급을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지. 비트 이더 USDT예요. 요걸로 싹 돌려놨어요, 지금. KOK 투자는 스테이킹 즉 예치가 아니고 마이닝 곧 채굴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간에 이 정도면은 이걸 무식하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정말 무식하다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스테이킹은 예치가 아니고 마이닝 곧 채굴이다. 채굴은 뭔가를 어, 이 이렇게 해시 함수를 풀고서 그거를 결국에 하나의 블록을 어,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채굴 수익은 KO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 리워드,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우리 시스템을 놓고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뽀롱이 금방 나요. 마이닝 자산도 해지 시 KOK로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킹한 자산을 해지 시에 이건 맞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토큰이 아니라 KOK와 그 자산뿐입니다. 이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트 이더 USDT가 필요하고 그거를 어느 놈이 어떤 게시개들이 가져갔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치라는 단어는 기존 미디움 참여 이전의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스테이킹은 예치라는 표현도 약간은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비교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금고 안에 보관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치라는 것도 그렇게 갖다 넣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니까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치 자산을 주장하는 것은 원천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혹 원천이 부정당한다면 자칫 KOK를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치라는 단어는 기존 미디움 참여 이전의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치했으면 니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놨어요. 미디움은 KOK뿐만 아니라 K스테디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K스테디움은 니들이 만든 거고 니들이 했으니까 니들 거니까 모르겠는데 니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올리고 할 정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마지막에 다음 내용, 내일 하게 될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도 나고 분노를 느끼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어, 그, 삶 자체를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나 아니면은 수사기관, 이런 쪽에서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은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뭐 피해자로 밖에 살 수밖에 없다. 피해자로만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